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일과 중에 하나인데, 그런 좋은 기업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또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저도 또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이중항체 신약 개발의 선두주자 ABL 바이오에 대해서 분석 방송을 좀 해볼 텐데, 지금 ABL 바이오가 최근에 글로벌 제약사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 소식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방송에서 기업 개요에 대한 부분, 기술적 강점, 그 다음에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잘 보시면 ABL 바이오를 4만 원대 초반에 처음 안내를 드렸습니다. 4월 8일이죠. 예, 4월 8일 날 이제 ABL 바이오 4만 원에서 5만 원 구간에 안내를 드리고, 이후에도 지금 6만 원대 안내 또 드리고 펩트론 안내 드리면서 계속 쭉 이제 좋은 그 구간에서 계속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제적으로 추천을 했던 그 배경,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만 22%가 올랐어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 좀 평가를 해보고 향후의 전망까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가 예측보다는 선제적 분석과 진정성 있는 좀 이 설명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고, 다른 어떤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과장이 없이 신뢰 기반해서 팩트 기반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업에 대해서. 2016년에 설립된 바이오 기업입니다. 이중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차세대 면역 항암제랑 퇴행성 뇌 질환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창업자 이상훈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화 케미칼 출신의 핵심 인력들이 모여서 설립이 됐고, 2018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해서 단기간에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설립 목적 자체가 기존의 단일 항체 치료제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중 항체라는 차세대 항체 신약 플랫폼을 활용하겠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글로벌 임상 파이프라인만 6개 이상을 진행을 하면서 기술력을 입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핵심 기술적 그 강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체 개발한 그 이중 항체 플랫폼인데 그래바디, 이게 있습니다. 그래바디는 이제 ABL 바이오가 보유한 이중항체 기술 브랜드명이고, 이거를 통해서 다양한 혁신 신약 후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바디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면역 항암 분야를 위한 T세포 활성형 이중항체 플랫폼, 일명 그래바디 T, 그리고 뇌질환 치료 분야를 위한 혈액 뇌관문 셔틀 플랫폼, 일명 그래바디 B입니다. 예.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 뭐 위암 등 고형암 대상 ABL 111, 담도암 대상 ABL 001 등의 이런 부분들과 퇴행성 뇌질환 파이프라인, 파킨슨병 치료제 ABL 301 등을 동시에 개발을 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를 하면 한 개 기업이 암과 뇌질환이라는 두 어려운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파이프라인을 갖춘 점이 기술적 강점이자 차별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나오죠. 예, 나오는데 혈액 뇌관문 BBB 이 극복 기술은 ABL 바이오를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만든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뇌에 약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이 BBB 장벽은 퇴행성 뇌질환 신약 개발의 큰 난제인데, 그래바디 B 플랫폼이 이 IGF-1 수용체를 이용을 해서 치료제가 BBB를 효과적으로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이 기술력 덕분에 ABL 바이오는 2022년도 1월에 프랑스 사노피의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 물질인 ABL 301을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하면서 최대 1조 3천억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ABL 301은 전 임상 단계에서 이루어진 이 기술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약 900억 원의 총 규모 1조가 넘는 그런 빅딜을 달성을 했고, 이게 ABL 바이오의 BBB 셔틀을 글로벌 빅파마가 인정한 사례로 꼽을 수가 있어요. 이처럼 면역 항암 부문에서도 혁신적인 그런 이중 항체를 개발을 하고,
뇌질환 부분에서도 독자 플랫폼으로 한계를 돌파한 점이 기업의 가장 큰 기술적 강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점은 기술 수출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ABL 바이오는 신약 후보를 직접 판매하기보다는 일정 단계까지 개발을 한 뒤에 글로벌 제약사에게 기술 이전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델은 이제 개발 자금을 조달을 하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동시에 여러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병렬로 추진할 수 있다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ABL 바이오는 설립 후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3건 이상의 굵직한 어떤 라이선스 딜을 이뤄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ABL001은 미국 그 컴패스 테라피틱스의 기술 이전이 돼서 현재 글로벌 임상 2, 3상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상용화 시 로열티 수익이 또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ABL301은 사노피와 달리 딜로 이어졌고 여기에 더해서 2023년에는 이중항체 기반 ADC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해서 네덜란드의 시나픽스의 첨단 플랫폼을 도입을 해서 ADC 분야로 영역까지 확장을 했어요. 이것처럼 한 축에서 기술료 수입을 올리고 다른 축에서는 임상 개발을 지속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혀 있어서 단일 신약의 성공 여부에 전적으로 회사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는 안정성을 갖추는 것도 특징입니다. 정리를 하면 탁월한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이랑 다각화된 그런 파이프라인 그리고 기술 수출 중심의 사업 모델이 ABL 바이오의 탄탄한 기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의 그 기술적 잠재력과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기대감은 저희 커뮤니티에서 이 기업을 일찍 주목한 가장 큰 이유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주가가 4만 원대 초반에 머물렀던 시기, 시장에서는 이 회사가 보유한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고, 그때 당시에 증권가에서도 ABL 바이오는 그 4-1BB 기반의 이중항체 항암제뿐만 아니라 BBB 셔틀 기반의 뇌질환 치료제, 그 다음에 이제 이중항체 ADC 파이프라인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재조명 되면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견해가 실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 신약 개발 전문가가 얘기를 하기를 지금 임상 결과가 가시화되고 그리고 추가 기술 이전이 성사될 경우에 ABL 바이오가 미국의 디날리 테라피틱스 시가총액 4조 원에 달하는 그런 기업이죠. 거기에 비해서 여전히 저렴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또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플랫폼 기술의 범용성이랑 파이프라인의 잠재력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 크게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 구독자 커뮤니티 내에서 이러한 그런 그 기술 경쟁력을 미리 짚어보고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이 추가 파트너십들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2022년에 사노피아의 빅딜을 성사시켰던 그런 전례가 있었고 면역 항암제 분야에서도 임상 초기 성과들이 하나 둘씩 나오던 때였어요. 이때 당시가 그렇죠? 4월. 예. 예를 들면은 위암 대상의 ABL111 임상 1상 결과 그 안정성과 초기 효능이 확인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담도암 대상 ABL001도 FDA로부터 패스트 트랙을 지정받을 정도로 그 혁신성을 인정을 받았었죠. 근데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이 관심이 좀 없었어요. 이중항체라는 개념 자체가 다소 생소하고 그리고 뇌질환 파이프라인 역시 가시적 성과가 뭐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기술을 가졌지만 당장 돈을 버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주가가 한동안 정체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선제적 분석해서 이제 안내를 드렸던 이런 종목들 이게 큰 강점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ABL 바이오가 가진 이 그래바디 플랫폼의 확장성과 하나의 성과가 나올 때 연쇄적으로 다른 파이프라인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을 했고 일반적인 뭐 유튜브 방송이나 저도 유튜브 방송을 진행을 하지만 뭐 언론들에서 이제 대형 계약 체결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 커뮤니티에서는 그 이전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뭐 이렇게 종목들 사실 ABL 바이오뿐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종목들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을 공유를 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커뮤니티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ABL 바이오가 이제 보면 글로벌 제약사의 논의 가능성, 경쟁사 대비 낮은 기업 가치 등의 어떤 근거를 통해서 미리 투자 관점을 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실시간 정보 공유와 해석 능력이 커뮤니티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이후에 발표된 그런 빅딜 소식에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이미 이렇게 우리처럼 대비한 투자자들은 이거를 또 맛볼 수가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적은 퍼센테이지는 아니잖아요. 오늘의 상승이. 그리고 지금 뭐 단숨에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종목으로입니다. 대박 납니다. 시계 감정적인 어떤 추천이 아니라 팩트 기반의 신뢰도 높은 분석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다른 뭐 전문가들이나 유튜버들이 매체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던 어떤 이중항체 기술의 가치, 그리고 BBB 셔틀 플랫폼의 가능성 등을 꾸준히 설명을 드린 것이 선제 추천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진정성 있는 접근 덕분에 ABL 바이오에 대한 투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고, 실제로 회사가 그 잠재력을 보여주면서 커뮤니티 내에서,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안내 드리는 것이 안목이 옳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증명을 한 셈이죠.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유튜브 방송에서는 여러분들 그때그때 순식간에 이슈가 들어오는 즉시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걸 필터링을 해서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고 유튜브 자체는 이제 만인이 볼 수 있는 무료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해당 종목, 원하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찾고, 그리고 투자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게 유튜브 플랫폼이고, 커뮤니티 내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안내를 드립니다. 종목 관련해서.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장밋빛 적만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리스크까지도 다 공유를 하면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런 좋은 그 흐름을 가져왔고, 지금 그리고 4월, 5월에 이렇게 뭐 여러 종목들이 지금 저희 커뮤니티 내에서 자산을 증대시켜 드리고 있지만, ABL 바이오가 주가가 폭등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영국 제약사 GSK와의 기술 수출 빅딜 발표입니다. 4월 초에 GSK의 이 자사의 BBB 셔틀 플랫폼 그래바디 B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가 4월 며칠이었습니까? 4월 7일이었죠. 예. 4월 7일 날 안내드렸을 때 저희가 유심히 보게 됐죠. 이때 4월 8일인데 이때 이제 좀 보게 됐고, 이어서 세부 계약 내용이 또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또 이목을 좀 끌어올렸죠. 끌어올렸어요. 계약 규모가 무려 4조 원에 달하는 그 메가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환호를 좀 불러일으켰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BL 바이오는 GSK로부터 계약금 739억 원을 이미 수령을 했고, 단기 마일스톤이 벌써 약 1,480억 원까지 포함돼서 초기 기술료만 2,200억 원에 이르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개발 허가 상업화 성공 시에 단계별 마일스톤으로 최대 3조 9,623억 원, 20억 6,300만 파운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 최종 제품이 판매가 되면 별도의 로열티 수익도 얻는 구조입니다. 계약에 대한 이 총액을 환산을 하면은 4조 1천억 원 규모로, 이 국내 바이오 벤처의 단일 기술 이전 계약으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역대급 수준이죠.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지금 수준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투자하실 때는 판단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도전적인 투자도 크게 또 바이오 쪽에서는 의미 있는 또 자산 증대로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이번 GSK 딜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ABL 바이오의 BBB 플랫폼 기술이 글로벌 빅파마의 러브콜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GSK는 지금 ABL 바이오의 그래바디 B를 활용을 해서 향후에 cRNA, 안티센스 올리고 뉴클레오티드, 그리고 항체 치료제 등의 이런 다양한 형태의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할 그런 계획이라고 또 밝혔어요. 그래서 이번 계약은 단순히 하나의 신약 후보 물질이 아니라 ABL 바이오의 플랫폼 자체를 여러 프로그램에 응용하는 포괄적인 협력인 것입니다.
이게 ABL 바이오가 가진 기술 저변이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에 추가 기술료 수입의 파이프라인이 여러 갈래로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뭐 다 허리 밑에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을 잡았는데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에 잘 분산해서 투자하고 향후 몇 년 동안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신다면 상당히 큰 자산 증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건의 계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줄줄이 이어질 수익 기회가 생겼다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또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급등 배경들을 쫙 한번 살펴보면 지금 업계 2차전지랑 완전 상반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보고 투자를 했을 때 이게 무너지고 있으면 우리는 빠져나와야 된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다. 근데 이걸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막 꽃이 피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업계 전반의 훈풍이 한몫한 거예요. 2023년, 2025년 사이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기술 수출 성과를 가시화하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안내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2023년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에 기술 수출한 신약 후보 물질 이 CKD510 개발이 순항을 해서 또 올해 5월 첫 마일스톤이 발생을 했죠. 500만 달러를 수령을 했고 이거는 노바티스가 해당 물질의 미국 임상 시험을 개시를 하면서 지급된 기술료로 이 종근당이 총 1조 7,300억 규모의 딜에서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시작한 사례죠. 그리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예요. 유한양행도 지난 이게 오늘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에 얀센의 기술 이전한 폐암 신약 렉나자, 레이저티닙 이게 2023년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한양행이 올 1분기 라이센스 수익이 전년 대비 56%가 증가를 했어요. 40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기술 이전 성과가 재무제표에 지금 직접적인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송을 해드렸지만 알테오젠 역시 지금 2023년 말 2024년 초에 거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기술 수출 계약금 유입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고 ALT B4라는 이 위대한 피하 주사 제형 전환 플랫폼 기술을 이전을 하면서 계약금 약 4,500만 달러 600억이 넘죠. 그거를 받았고 파트너사의 초기 기술 적용을 위해서 효소 원료 공급으로 약 100억 원의 매출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알테오젠은 2025년 1분기 매출 837억 원, 영업이익 610억 원이라는 깜짝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재평가를 받아서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업계 전반의 사례들은 기술 수출은 공상 속의 기대가 아니라 현실의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ABL 바이오의 GSK 딜 소식이 더욱 강하게 작용한 것도 우리도 몇 년 내 저런 실제 기술료 수입을 얻겠구나라는 투자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K바이오 이 라이센스 모델의 성공 사례들이 축적이 되면서 ABL 바이오 같은 기술 특화 기업들의 가치가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 GSK 거는 규모 면에서도 워낙 컸지만 동시에 시기적으로도 바이오 섹터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흐름과 아주 그냥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주가의 폭발적인 어떤 촉매가 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정리를 하면 ABL 바이오 주가 급등은 자체 호재인 GSK와의 4조 원대 플랫폼 기술 수출 계약이랑 국내 바이오 업계의 전반 기술료 수익 가시화 트렌드가 맞물린 결과다. 특히 GSK의 딜은 계약금 수치가 이미 공시될 정도로 확실한 성과였고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는 ABL 바이오가 현금 흐름을 개선을 하고 재무 안전성을 확보하는 계기로도 작용이 됐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겹치면서 지금 저희가 2만 원대 투자를 했는데 8만 원까지 지금 도약한 상황이다. 지금 바이오 쪽 그 종목들이 심상치가 않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ABL 바이오 지금 투자를 하신 분들 오늘 2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일단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향후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82,600원으로 마감을 했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22.70% 올라가면서 82,700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4만원대 미만이었죠. 그걸 고려를 하면 2배 이상 상승한 수준이에요. 시가총액으로도 지금 여러분들
4조죠. 4조 84억이라고 이제 찍혀 있는데 4조 원에 이르러서 앞서 비교된 이 미국의 디날리 테라피틱스 등에 견줄 만한 덩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주가 수준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먼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ABL 바이오는 아직 자체 제품 매출이 없는 연구 개발 단계의 기업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PER이나 PBR보다는 파이프라인 가치와 기술 이전 계약의 그 기대치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조 원의 시총에는 이번 GSK 계약의 최대 성공 시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 약 4조예요.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도 존재하겠죠. 기술 이전 계약 총액은 모든 개발 단계가 성공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개발은 실패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현재 ABL 바이오에 부여한 4조 원의 가치가 온전히 정당화되려면 파이프라인의 임상 성공률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GSK로 이전된 프로그램들이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내야 단계별 기술료가 실제로 들어올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계약 총액의 일부만 받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단기 리스크 요인으로는 이런 임상 실패 가능성, 그리고 단기간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위험을 들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증권가에서 일각에서 보면 ABL 바이오가 가진 이 4-1 BB 표적 그 이중항체 기술의 성공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그런 어떤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예. 과거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4-1 그 BB 자극제 개발 중에 부작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그 부분들 있었던 만큼 같은 표적을 활용하는 ABL 바이오의 항암 파이프라인도 안정성과 유효성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라는 그 지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은 편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기술력을 입증을 해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좀 쌓았고, 사노피에 이은 이 GSK와의 연속적인 대형 계약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ABL 바이오를 플랫폼 홀더로 인정했다는 뜻이고, 이게 앞으로 추가 협상이나 라이선스 아웃이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임상 진행 중인 주요 파이프라인들이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성공적인 데이터가 또 나올 경우에는 또 다른 그 성장 모멘텀을 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이 대표적인 항암 이중 항체 ABL001, 이게 2024년 하반기에 담도암 233 중간 결과가 공개되는 부분, 2025년이죠. 예, 그런 부분,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이미 FDA 그 패스트 트랙을 받은 만큼 긍정적인 결과 시 이 상업화 가능성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또 다른 그 면역 항암제 올해 또 임상 이상 진입할 계획이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임상 성과들이 가시화가 되면 ABL 바이오가 자체 신약을 보유할 가능성 또는 추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이게 장기 성장의 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리를 하면 현재 주가 82,600원 수준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급등한 뒤라서 부담일 수는 있으나, 플랫폼 기술의 장기적 가치랑 여러 건의 잠재 라이선스 수입을 고려할 때 중장기 투자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이 돼요. 다만 변동성이 큰 바이오 업종 특성상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임상이랑 파트너십 성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 수출을 일한 이 앞으로 이 안정적 재무 기반, 그리고 지금 실제로 안정적인 재무 기반을 갖춘 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개별 파이프라인의 성공적인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뒷받침이 된다면 ABL 바이오는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바이오텍 그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을 그런 전망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여러분들 준비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종목들을 진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데, 이 방송을 할 때 형식에 있어서 특히 신경 쓴 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단순히 이 종목 오른다 식의 무슨 뭐 주가 예언자가 아니라
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파헤치는 어떤 해설자 느낌으로 여러분들 해석자 느낌으로 좀 받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ABL 바이오 사례를 보더라도 저희 커뮤니티는 주가 상승 이전에 미리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을 했고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랑이 아니라 예. 이게 유행이 아니라 감이 아니라 한 종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꾸준한 자료 조사랑 기술 이해에 기반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유튜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른 매체에서도 보면 자극적인 제목으로 모모 대박 난다, 무조건 오른다라는 어떤 식의 영상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과장된 접근을 지향을 합니다. 대신에 팩트 체크를 거친 정보와 논리를 가지고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하려고 해요. 네. 이번에 이 ABL 방송 준비 과정에서도 뭐 논문뿐만 아니라 해외 자료, 공시 자료, 업계 관계자 소통, 그리고 소통 분석, 업계 뉴스 이게 좀 한두 장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게 지금 스크립트를 보면 분석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 그런 근거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을 했고 ABL 바이오의 기술 개념부터 계약 세부 사항까지 반복적으로 짚어드린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그리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하고 핵심 정보는 몇 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뢰 기반 분석은 결국 뭐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좋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건전한 어떤 투자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커뮤니티랑 방송의 유기적인 연결이에요. 방송은 여러분들 보시면 정해진 방송에서 왜 이 기업 대표님 안 해주세요. 이 기업 어떤가요? 이것도 분석해 주세요 하는데 저는 몸이 하나입니다. 방송은 여러분들 정해진 분량과 시간 안에 핵심을 전달을 해야 돼요. 시의성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커뮤니티에는 제가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 고정 댓글에 있다고 맨날 들어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커뮤니티에서는 더욱 여러분들 실시간에 가까운 정보 공유와 소통이 가능해요.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ABL 바이오에 대한 그 투자 시각도 커뮤니티에서 드린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빠르게 포착을 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제 그 결과를 지금 이제 사후적으로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ABL 바이오 지금 제 채널 계속 보시고 커뮤니티에 안 들어오셨던 분들은 뭐야 갑자기 윤 대표 왜 ABL 바이오를 갑자기 찍지? 오늘 22% 올라서 찍나? 그게 아니에요. 네? 커뮤니티 멤버들은 이미 한 발 앞서 있다는 점이 여러분들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 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큰 흐름과 신뢰성 있는 어떤 분석을 제공을 하면서도 커뮤니티를 이렇게 병행함으로 인해서 세세한 변화, 그 다음에 뭐 아이디어들 이거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어떻게 보면은 채널이 서로 보완을 해서 시청자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시청자 겸 커뮤니티 가족분들께 더 깊고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차별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 결코 이 종목 무조건 오릅니다라고 단언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늘 위험이 있고요. 특히 바이오 분야는 높은 변동성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테오젠에 대해서 72만 원, 뭐 73만 원 리포트 오늘 못 들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막 메시지 많이 오더라고요. 어떤 분 100만 원도 간다. 아무튼 있는 그대로 예, 제 관점에서 리스크, 긍정적인 면 이런 것들을 다 다루려고 노력을 해요. 장밋빛 전망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ABL 바이오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위험 요소도 함께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드리기 위한 것이고 혹시 커뮤니티에 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야만 또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신뢰와 그 팩트를 우선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런 정보를 전해드리는 윤철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셨듯이
사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고, 공부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하면 내가 왜 이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잘 인지를 해서 접근을 하면 남들보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앞서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10개 중에 실패 있겠죠. 근데 과반은 넘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희 커뮤니티와 방송이 그런 앞선 분석의 장이 되도록 더 노력할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ABL 바이오 기업 분석을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